그러더라고. 그렇고 됐다고 안 할 거라고 그랬었지. 자, 뭐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거든요. 문제 유형이야. 오늘부터 봐야 될 거는. 그래서 문제 유형 4가지, 4개? 4개만 하, 3개? 3개만 하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아니다. 3개? 하나, 둘, 셋. 3개만 합시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첫 번째. 이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전부 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고는 특성 관계들, 공식으로 외웠던 것들, 그런 것들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수열을 더 배워야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개차 수열과 군 수열이라는 게 있어. 2가지 수열을 또 추가로 배워야 되는 건데, 개차 수열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현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문제는 나와. 제외됐지만 문제는 나와. 뭐 어쨌든 그래서 걔는 어쨌든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 맨날 풀 때 A1 얼마, A2 얼마, A3 얼마 해서 규칙 막 찾았지. 그거 규칙 찾기 하면 돼.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할 건 없어. 그러면 군수열 나온다 그랬지? 근데 군수열은 일단 기다려.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하자고. 그러면 그거 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데, 수열 자체가 그런 단순하게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이름이 붙어 있는 수열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그 형태들의 첫 번째가 부분분수야. 우리가 앞에서부터 부분분수꼴 많이 공부했었지? 맞죠? 그러면 부분분수꼴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을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어.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던 거야. 지금까지 썼을 때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이 각각의 숫자들 보이지? 플러스로 엮이는 하나하나의 분수들 보이지? 이걸 하나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해 보잖아? 이거 항들 사이의 합을 표현한 거야. 즉 얘를 지금부터는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 시그마로 표현된 걸 해석해서 문제 정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그마 붙여야 되겠지? 규칙 찾아야 돼. 항이 지금 몇 개야? 20개지? 그러면 1번부터 20번째 항까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규칙. 처음에 나오는 숫자 1. K가 1일 때 1이라는 얘기잖아. K. 맞지? 1일 때 2잖아. 2일 때 3이고. 그럼 뭐야?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 풀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결국 얘를 하나씩 대입해보다 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 부분분수라는 걸 알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 뭐 하면 돼? 부분분수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확인 되니? 그럼 얘를 특별하게 공식화시켜서 정리할 건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하나씩 부분분수꼴로 분해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안 나? 부분분수. 아이, 이렇게 생긴 거 b-a분의 k로 묶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꿔 쓰던 거, 그리고 단 계산하기 편하게 a가 b보다 작은 거다. 그럼 이대로 적용하면 여기서 이거 빼봐. 이게 a고 이게 b잖아. 빼면 1이지? k가 1이지? 이게 생략된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면 그냥 뒤에서부터 하나씩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럼 여기까지 오면 같은 거 지워지는 거 나왔지? 그럼 그냥 끝까지 달리라고 그랬잖아. 마지막에 나올 게 20분의 1 빼기 21분의 1까지. 그러면 이제 뭐해? 중간 거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맨 앞에 1과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남을 거니까 21분의 20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던 거잖아. 확인 돼요 안 돼요? 이게 부분분수. 그래서 이런 꼴로 나와 있는 것들을 문제로 해결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야. 이게 여러분들 책에 277쪽 보잖아? 기본유형 11번이야. 보이니? 그러면 요거 갖고 예제 데이터 한번 더 만들어 보자. 자, 12번.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로 나와 있지? K와 K 플러스 2 분의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딱 식의 모양을 보는 순간 어때? 부분분수라는 거 확인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분분수 풀듯이 정리하는 거야. K 플러스 2가 B고 K가 A고 2가 지금 현재 K꼴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지. 2분의 2니까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지. 그럼 이거 다시 쓰면 하나씩 대입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너희 아니야. 지금 요거 이해 못한 애들이 있어. 예. 왜 놀래? 마치 너는 아니라는 것처럼. 이거 분모수 바꾸면 k가 1부터 8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만 남지. 뺀 게 2고 2분의 2니까.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네. 왜 저를 보시고? 아니 그냥. 아, 네. 응.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숫자 하나씩 대입할 거야. 그럼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 안 지워졌다. 지워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지워져 안 지워져?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쓸 때 3개 썼잖아. 그러면 지워지는 게 하나가 나온 다음에 2번 만에 나왔지. 그럼 뒤에도 똑같이 최소 2개는 써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2개를 붙일 거야. 그러면 마지막 번호가 8이잖아. 7부터 대입한 거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7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9분의 1까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7분의 1 빼기 9분의 1. 9분의 1 얘가 10분의 1. 좋아. 그러면 규칙 찾기를 해야 되는데 잘 봐야 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에 뒤에 거지. 한 칸 건너 앞에 거야. 그러면 뒤에 거에 한 칸 건너 앞에 거야. 뒤에 거에 한 칸 건너 앞에 거야. 그럼 끝까지 온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여기에 1, 여기에 2분의 1 남았고 중간 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9분의 1 남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0분의 1 남았지? 이것만 남겨서 산수하면 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요게 바로 부분분수 계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확인? 그 다음에 원래는 두 번째 유리화를 진행하는 것도 나오는데 유리화 진행하는 거 따로 안 할래. 왜? 그냥 바로 밑에 있는 필수형 12번 문제 봐. 아, 이거 11번이었구나. 12번 보면은 루트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유리화에서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대입해야 되겠지? 이건 니네 중3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자체를 아예 그냥 빼버린 거야. 그래서 4개, 3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뭘 보게 될 거냐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봐라. 해? 싫어. 이렇게 쓰면은 또 말을 이해를 못 할 거야. 시그마가 이걸 뭐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해하기 편할까? 중복 사용된 경우? 이러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서. 수열의 합에 시그마에 일반항이라고 하자. 일반항에 시그마가 사용된 수열의 합.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지.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우리가 보통 쓰면 뭐 n에 관한 다항식, 지수식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를 시그마로 설명을 했어.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시그마하래. 그럼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꼴이겠지? 앞에서 봤었던 거는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모양이 달라.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봐야 돼.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은 이거야. 세 번째 항은 아니다. 그래, 이거 하자. 세 번째 항은 이거야. 확인돼요? 네 번째 항은 쓸 필요 없겠다. n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더한 것분에 1이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았지? 맞아?
이 상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찾을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식이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이 1이지. 두 번째 항이 1 더하기 2분의 1이지.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A의 n번째 보면은 요거잖아. 이게 뭐야? 결국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일반항에 시그마가 쓰이는 경우야. 그러면 일반항에 시그마가 발견되잖아? 고민하지 마.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계산하면 뭐 돼?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러면 범위수 계산까지 끝내면 되잖아. 어떻게 돼? n에 n 플러스 1분의 2.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해서 찾아라. 뭐 얘기가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와 K 플러스 1을 한 거 분의 2. 이거 계산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뭘로 들어가? 부분수로 들어가 버리지? 이거는 부분분수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고 반드시 부분분수가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정리하면 뭔가 특징이 나올 거고 그 식을 다시 한번 풀면 되는 거야. 미쳤나봐. 너 침 떨어졌어.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보자. 여기는 이 2를 1로 바꾸면서 이렇게 꺼낼 거야. 왜?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1이지? 근데 분자가 2가 되면 여기 앞에 2가 붙은 상태로 막 써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한 방에 쓰려고 밖으로 뺀 거야. 그러면 2 꺼내놓고 1부터 대입하면 되지? 1분의 1 빼기 2분의 1. 다시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아싸, 다 나왔다. 그지? 그럼 마지막 n까지 가면 되겠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다 지워지고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남지? 한 번에 하면서 n 플러스 1분의 n 되겠지? 그리고 앞에 2가 있지? 이렇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278쪽에 필수 유형 13번이야. 보이지? 13번 처음 본 게 이거잖아. 첫 번째가 맞지? 근데 여기서는 100항까지 합이라고 했는데 나는 n항까지 합으로 쓴 거야. 그럼 100항까지 합은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거 봐봐. 이것도 얘를 이걸로 들어주지 뭐 한 번 더. 자, 두 번째 거 문제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필수 유형 13번의 두 번째. 보면은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분의 2지. 그 다음에는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분의 1이지. 2네? 아닌가? 다행이구나. 그 다음에는 6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분의 2지. 이런 식으로 갈 거래. 이것들 사이에서 일반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A1이야. A2, A3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걸 보는 순간 뭐가 안 떠오르냐? K 플러스 그냥 합차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계산하면 뭐야? 1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은 3 곱하기 5분의 1, 2. 그 다음은 5 곱하기 7분의 2.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일반항 AN을 뽑아낼 수 있지 않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거잖아. 첫 번째는 2n-1에다가 2n 플러스 1을 곱한 거 분의 이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2K 마이너스 1에다가 2K 플러스 1을 한 거 분의 2잖아요. 부분모습지 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2지. 분모가 2니까 이거 굳이 꺼낼 필요 없지. 2분의 2에서 약분해서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써지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바로 하고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뭐 하면 돼?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지울 거 싹 지워버리고 남긴 거 가지고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이런 식이야. 이게 일반항에 시그마가 사용되는 경우.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분분수의 형태들, 쪼개지는 형태들만 지금 문제로 다룬 거거든? 근데 이 밑에 등비설 같은 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우리 등차수에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런 것도 봤잖아. 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형태도 가능해. 뭐 여기가 뭐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야. 그럼 여기 2겠지. 그 다음은 얼마? 4. 그 다음은 얼마? 8.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거기서 규칙을 또 찾을 수 있는 거야. 확인돼요? 네. 어쨌든 그런 식의 형태들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이 두 번째 유형, 일반항의 시그마가 사용된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원래 마지막 세 번째를 군수열로 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 더 끼려고 하는데 껴서 가르쳐줄까 말까? 할까 말까? 중요하냐고?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시험 문제로 나올 거고 안 어렵게 나오면 안 나올 거고. 저희는 뭐 상관은 없는데 형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까? 해야죠. 그래? 세 번째. 근데 너는 왜 상관이 없어? 너네는 오늘만 살아? 1년 남았어. 뭐 1년 뒤에 내가 이걸 또 수업할 거라고 생각해? 급할걸? 1년 뒤에 내가 과연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을까? 몇 급수 거든요? 이 몇 급수라는 용어도 삭제됐어. 안 나와. 근데 이게 어떤 형태를 몇 급수라고 부르냐면 등차수열 있죠? 걔랑 곱하기 등비수열의 형태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꼴을 우리는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수열이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애가 나오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조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어렵게 가지 말고. 뭘로 할 거냐? 첫 번째 항을 그나마 좀 쉽게 하려고 하면 1 곱하기 얘 등차수열 만들 거거든? 뒤에 등비수열 뭘로 쓸까? 첫 항 얼마로 할까? 3, 3, 공비는 2, 2. 그러면 첫 항이 3. 그럼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곱하기 2야. 그럼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n번째 항이 어떻게 나올 거냐? n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긴 네가 내가 나눠서 써 그렇지. 얘네들이 뭐야? 등차수열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야? 등비수열의 형태. 여러분들한테 이미 예고하고 출발을 한 건데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줘야 돼요. 확인되니? 이런 꼴로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 시그마 얘가 A1, A2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AN이거든? K가 1부터 N까지 AK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일반어마 수열을 한 만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할래? 얘가 만약에 한 3 이런 거였잖아? 그럼 그냥 대입해서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건 대입 안 돼. 그럼 이거를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일반항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된다. 시그마 K가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가는데 K에다가 곱하기 저기 보이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3K 곱하기 2의 K-1제곱이라고. 이거 푸는 거야. 돼, 안 돼? 못 풀어, 지금. 시그마를 곱하기로 돼 있는 애를 시그마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곱하기로 돼 있는 분해만 되면 이거 따로 쓰고 이거 따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 몇 값수라는 녀석을 풀어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수학적 기납법 등비수열의 합공식 증명했었지. 그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따라가. 그래서 몇 급수는 풀이법 자체를 알아둬야 돼.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 확인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안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등비수를 합할 때도 그냥 이거 귀납법이니까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 했잖아. 그게 바로 몇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거랑 되게 유사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봐봐. 자, 어떻게 하게 될 거냐? 결국에는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SN을 찾아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SN이 어떻게 되느냐? 첫 항이 1이잖아. 1 곱하기 3이지. 근데 이거를 1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얘가 등차수열이지? 맞아? 그냥 요거 등차수열의 첫 항 B1이라고 생각할 거야. 여기는 그럼 B2가 되겠지?
얘는 등비수열이지? 보라색 깔 나와 있는 거. 등비수열은 첫 항이 C고 C1이고 공비가 R이라고 할 거야 그냥. 그럼 C2가 C1에다가 R 곱한 게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써볼 거야. 그랬을 때 첫 항은 기본적으로 생략하고 갑니다. 확인돼?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돼버리면 여기 보이는 애를 뭐라고 쓰면 돼? B에다가 곱하기 C라고 쓰면 되지. 네. 맞아?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애는 B 더하기 공차 D에다가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되겠지. 이게 두 번째잖아. 그럼 세 번째 나오는 애는 B에다가 공차 두 번 더하고 곱하기 C에다가 R에 제곱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하자. 확인돼요? 네.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n번째에 나오게 되는 애가 B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C에 n-1제곱, C 곱하기 R에 n-1제곱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SN이야. 아니? 근데 이 수많은 항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항들 중에서 일부를 없애버릴 거야. 최대한 많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SN에다가 등비수열 쪽에 보이는 공비 있지? 공비 R을 곱해버릴 거야. 그런 식을 새롭게 만들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여기다가 R을 곱하잖아? 무슨 일이 벌어져? B에다가 곱하기 CR로 바뀌지. 맞니 아니니? 즉 얘가 등비수열이 똑같은 애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야. 네. 확인되니? 네. 다시 여기다가 R 곱하잖아? 그러면 얘는 B 플러스 D에다가 곱하기 C R 제곱이 되는 거야. 즉 뒤에 있는 거에 R 곱해서 이렇게 만들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밑에도 B에다가 플러스 n-2의 D를 한 개 나오고 곱하기 C에 R에 n-1제곱 나오게 되겠지? 앞에 쪽에서 똑같이 R 곱해서 땡겨올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뒤로 한 칸 밀린 거야. 한 칸씩 밀린 거야 지금. 확인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얘도 어떻게 되겠어? 한 칸 밀려서 또 나오겠지? 어떻게 되면 돼? B에다가 n-1의 공차 D를 곱한 거에다가 C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확인돼요? 네.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주식을 빼버려. 쫙 빼버려. 그러면 여기 뭐야? B에다가 C 곱한 거지.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CR로 묶잖아? B가 사라진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D에다가 곱하기 CR이야. 맞아? 네. 여기 잘 봐. 또 B 사라지지? 빼면은 D에다가 곱하기 CR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쭉 와서 B 사라지지? n-1에서 n-2를 빼면 1이지? 네. D가 또 하나 남네? CR에 n-1제곱이지? 네. 마지막에 요거는 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n-1에 D를 곱하고 CR에 n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 네. 이때 잘 봐. 어차피 나 이거 다 더해야 되거든. 아니? 네. 자, 여기 두 번째 거부터 여기 n번째까지 봐. 즉 지금부터 잘 보는 거야. 첫 번째 나올 때 얘가 뭐였지? 첫 번째 항이었지. 얘가 두 번째 항이었지. 세 번째 항이었지. 순서대로 지금 내려온 거야. 얘가 뭐야?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규칙상 따라가면은 여기 마지막 게 n 플러스 1번째라는 얘기야. 뒤로 하나 밀려서 나왔으니까. 확인돼? 다시 말하면 R을 곱하는 순간 두 번째 항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보면 얘 원래대로 돌릴 거거든? B1에다 C1 곱한 게 뭐야? A1이지. 이거 A1이야. 맞니? 네. 더하기 중괄호로 묶어놓은 거 보잖아? R이 1제곱부터 R의 n-1제곱까지지. 항이 몇 개야? n-1개야.
맞아, 아니야? 근데 공차 D가 어때, 지금 다?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공차 D를 따로 빼서 묶어버리면 CR에다가 CR제곱, CR에서 CRn-1제곱까지지. 첫 항이 C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설의 합 n-1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쓸까? D 곱하기 CR이 뭐야? 등비설 C2잖아. 등비설의 합. C2부터 시작해서 C에 n-1번째까지 더한 거지? 맞아? 자, 그 다음 여기 보는 거야. 마지막에는 얘는 아우씨 BN이지. 얘는 뭐야? C에 n 플러스 1번째지. 그래서 마지막에 빼기 BN에다가 곱하기 C에 n 플러스 1번째야. 확인돼요? 이렇게 계산한 게 결국에는 1-R에다가 Sn 곱한 거야. 맞아? 나 원래 이거 왜 한 거야? 수열의 합 Sn 찾고 싶어서 한 거지. 이거 지우면 돼. 1로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이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외운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 방법만 알면 돼. 뭐 했다고? 처음에 SN을 쭉 나열했어. 뭐 했어? SN을 등차와 등비가 곱해진 형태잖아.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녀석의 공비가 얼마인지를 찾아. 그 공비를 곱해서 새롭게 써. 수식을 빼. 그리고 SN이 뭔지 정리해. 이거야. 알겠어요? 이게 몇 급수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는 최근에 들어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알아? 나올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한번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고 가자. 자, 어디 볼 거냐면 276쪽 봐봐. 예시로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276쪽에 보면은 한 걸음 더 해보면은 등차 곱하기 등비서열 꼴의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지? 이걸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있는 수열을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수열이 뭐야? 1 곱하기 2죠.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항은 5 곱하기 2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쭉 갈 거야. 확인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 여기가 A1이지. 얘가 A2야. 얘가 A3거든? 이렇게 했을 때 n번째 항을 찾아보자고. 일단 n번째 항 1번 항부터 만들고 갈 거야. n번째 항 찾으면 뭐가 돼? 1 대입하면 여기 1, 3, 5, 7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n 대입하면은 2n-1이 되면 되잖아. 곱하기 뒤에는 2,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n제곱. 그럼 여기 앞에 게 뭐야? 등차. 뒤에 게 뭐야? 등비잖아. 이렇게 등차와 등비꼴이 곱해져 있는 몇 급수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야! 왜 웃어? 그럼 자, SN을 우리가 쓰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쓰면 돼?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등등등 해서 2n-1에 2n-1 하기 전에 2n-3에 곱하기 2의 n-1제곱 a의 n-1번째까지 만들지 뭐. 그 다음에 더하기 2n-1에 곱하기 2의 n제곱까지 해서 n번째까지 합을 이렇게 쓴 거야. 나보고 이거 계산하래. 근데 n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수열의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공비를 찾아봐. 얼마야? 2지. 그러면 2배를 해서 ESN을 만들 거야, 지금부터. 2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다 2 곱하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2의 제곱 되지? 여기다 2 곱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러면 쭉 곱하다 보면 여기다가 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2n-3에다가 곱하기 2의 n제곱. 얘도 곱해야 되지? 그럼 곱하면은 2n-1에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식을 뭐 한다고? 뺀다고. 근데 지금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버리잖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번거롭지? 그래도 빼. 이렇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래도. 이쪽이 번거로운 게 나아. 안 그러면 이쪽이 다 꼬여버릴 거거든. 확인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SN은
여기 얼마야? 1 곱하기 2. 아예 이젠 계산하자. 이제 우리 정리할 거니까. 2.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지지. 아, 요거 묶어내면은 3 빼기 1이잖아. 2지.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2의 제곱. 일단 이렇게 2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은 2 곱하기 2의 더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 2 곱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빼기 2의 마이너스 1의 다가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이 규칙으로 정리가 되지 않냐? 첫 항이 얼마라고 보면 돼? 이거 전체인 8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첫 항이 8이고 공비가 얼마야? 2씩 추가되고 있잖아. 그럼 이 항이 몇 개인지만 보면 되지. 2번에서 n번까지잖아. 몇 개야? 그렇지. n-1. 즉 s의 n-1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하자. 자, 마이너스 sn이 일단 2는 냅둬. 요거 하얀색부터 정리할 거야. 그러면 2-1 분의 뭐 1이니까 쓸 필요 없지? 8에다가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1. 이거 더하래. 그리고 마지막 거 보니까 나와 있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n 풀 마이너스 1의 다가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통해서 SN이나 뭔지 궁금했던 거잖아. 마이너스 SN이잖아. 막판에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8에다가 2의 n-1제곱 빼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2n-1 해놓고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참 좋거든? 빡세겠지. 정리하지 말고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찾아버려. 숫자로 바꿔놓고 정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문제에서 뭐 구하래? 10항까지 합찾는 거잖아. 그럼 S10 찾으라는 얘기잖아. 계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아예 바꾸는 김에 2의 세제곱 바꿔놓고 출발. 10 들어가면 2의 9제곱 빼기 1. 10 들어가면 플러스 19 곱하기 2의 11제곱. 자, 분배. 그럼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19의 곱하기 2의 11제곱. 자, 잘 봐. 요 12제곱을 어떻게 쓸 거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11제곱으로 바꿀 거야. 그 순간 두 개를 공통수가로 묶여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7에다가 곱하기 2의 11제곱. 그리고 얘랑 얘 더해버려.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식이야. 이게 몇 곱수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됐어요? 네.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제일 어려운 거 가자. 이거보다 어려워요. 사실 계산은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제일 맞은 문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헷갈려. 계산은 둘째 치고 계산도 어렵고 헷갈리기도 하고. 시간 한번 봐볼래? 몇 시야? 5시. 그러면 아슬아슬 하겠다. 네 번째, 군수열. 자, 군수열은 뭐냐면 군. 권택진 군 이런 거 말고 군수열. 무슨 뜻이냐면 군이 군집이야, 군집. 군집. 오, 이 새끼 똑똑한데? 요새 영어 단어 시험 좀 보더니 똑똑해졌네? 그룹. 다시 말하면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한끼리 묶여있는 수열이야. 이때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한끼리 묶는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걸 묶는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군이라고 부르는 걸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수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항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항의 번호를 다 붙겠지? 근데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1번 항은 1번 항끼리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데 2, 3번 항이 비슷해. 한 묶음. 4, 5, 6번 항이 비슷해. 한 묶음. 이런 식으로 묶음을 만들어서 군을 형성하는 수열이 군수열이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이런 식의 군수열을 만들 수 있어. 처음 숫자가 이거야. A1이야. 확인돼? A2는 이거야. A3는 이거야. A4는 이거야. A5는 이거고 A6는 이거야. 어떤 특징이 되는지 알겠지? 예.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어? 지금 수열을 보니까 분모가 처음에 1이었어. 그 다음에 2로 바뀌고 분모가 3으로 바뀌지. 언제 바뀌냐면 분자가 1, 2. 다시 말하면 약분했을 때 1이 나오는 순간 다음 분모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하나의 특징을 가지지. 분모가 1이라는 특징으로. 얘네들이 분모가 2라는 특징으로 묶이지. 얘네들이 분모가 3이라는 특징으로 묶이지.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묶음을 만들었을 때 이 첫 번째 묶음을 우리는 1군. 처음 나온 거니까. 그럼 여기는 두 번째 묶음이니까 2군. 그럼 얘는 세 번째 묶음이니까 3군이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군으로 묶었을 때 이 군수열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반항 AN 있지. 이 AN이 몇 군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AK라는 일반항의 모양이 M군에서 N번째 항이다 라는 사실로 매칭을 시켜줘야 돼. 이거 매칭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갔을 때 쭉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여기 안에서 발견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군을 만들었거든? 그럼 10군의 첫 번째 항은 누구겠어? 10분의 1. 맞죠? 그러면 10분에 쭉 가서 10분의 7을 썼어. 그러면 이 10분의 7이라는 숫자는 10군의 몇 번째 항이 될까? 7번째 항이지. 그랬을 때 이 애를 읽는 방법이 10군 7항이야. 그러면 여기 보니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그렇지. 3군 3항이야.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그러면 M군의 N번째 항, 뭐 3군 3항이 결국에 몇 번째 항이냐, 전체 수를 봤을 때. 이런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자. 10군 7항이잖아, 얘. 얘 A의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이거 매칭시키는 게. 그러면 이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군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군 있지, 군. 군과 군에 속하게 되는 항 있지. 그것들의 규칙을 어떻게든 무조건 찾아야 돼.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이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이 수열에서. 그러면 1군에는 항이 몇 개야? 하나지. 2군은 2개. 3군은 3개. 이 말을 얘기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규칙. N군에는 N개의 항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확인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이 항들, 각각의 항들, N군의 각각의 군에 속하는 항들을 보면은 얼마부터 시작해? 1부터 N까지 숫자가 쭉 나열돼 있지? 다시 말하면 N군의 M항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N분의 M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규칙을 갖고 보면 여기 보면 10분의 7 보이지? 10분의 7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으니까 10분의 7이라는 숫자가 몇 군 몇 항? 10군 7항이라는 거를 알아냈고, 맞죠? 그랬을 때 얘가 A의 K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넘어오는 거잖아. 그럼 A의 K번째 항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1에서 9군을 전부 다 지나와야 되지. 그리고 10군에서 7번째 항이니까 7번째까지만 카운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1에서 19군까지의 항의 개수의 합에다가 플러스 7만 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1부터 9군까지의 항의 개수의 합은 여기 있는 규칙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1군엔 하나, 2군엔 둘, 3군엔 셋. 그럼 1부터 9군까지는 1부터 9까지의 뭘 찾으라는 얘기야? 합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 그럼 1부터 9까지 더하면 얼마야? 45. 거기다 7도 하니까 52. 그럼 다시 말하면 K가 얼마야? 52. 52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1군에는 항이 몇 개였어? 한 개였지. 2군에는 몇 개야? 2개. 3군에는 3개. 4군에는 4개. 이런 식으로 쭉 세다 보면은 마지막 9군에는 9개가 되겠지.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야? 45개. 그러면 우리가 10군에서 첫 번째 항 1항에서는 항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A의 46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2항은 47, 3항은 48, 4항은 49, 5항은 6항? 7항? 됐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는 거, 아니면 이런 몇 번째 항이 몇 군 몇 항에 속하는지 찾는 거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10군 7항에 있는 10분의 7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A의 100번째 항이 몇 군 몇 항인지 누구인지를 찾으래. 이번 문제는 그거야. 이 규칙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n-1군까지의 항의 개수의 합을 찾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 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니까. n군의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개수의 합에다가 플러스 m을 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100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n-1까지의 합이잖아. 그럼 등차수를 한 만들면 되겠네. 항이 2분의 n-1 곱하기 1 더하기 n-1이니까 n. 그러면 2분의 n에 n-1을 곱한 게 m까지 딱 더하면 얼마가 돼? 100이 된다는 얘기야. 미지수가 2개니까 미정계수잖아. 이거 직접 못 찾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숫자 끼워 넣어야 돼. 즉, 몇 군인지를 먼저 맞추는 거야. 얘만 맞추면 얘는 그 다음에 카운팅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1군이잖아? 1이잖아? 그럼 얘가 2군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그러면 2보다 최대 2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하게 맞춰봐. 그럼 어디까지 가? 14? 여기가 14나 들어가? 14? 15는 안 돼? 15 곱하기 14를 둘로 나누면 105. 안 되네. 그러면 n이 얼마야? 14. 다시 말하면 n에 14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14 곱하기 13. 7 곱하기 13. 그러면 9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9. 끝났어. 몇 군 몇 항? 14군 9항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규칙만 찾아내면 이거 엄청 쉽지? 이거 찾는 게 생각보다 빡세.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 우리 제대로 찾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또. 자, 그럼 또 봐. 1에서 14군까지 항의 개수를, 13군까지 항이 몇 개 있는지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3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3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14니까 7 해서 91. 맞아요? 거기다가 9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00번째가 되겠지. 맞니, 아니니? 그럼 다시 말하면 14군 9항. 제대로 된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얼마인지 찾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4군에 속하니까 분모는 14겠지. 9항이니까 분자는 9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군수열에 대한 풀이야. 확인돼? 근데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참 이쁜데 군수열이 문제가 더러워지면 여러분들 282쪽 보여? 20번 문제 보이니? 이런 식으로도 나와. 이걸 근데 군수열 말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을 거야, 이 문제. 예전에도 본 것 같아.
군수열 말고 그냥 각각의 행별 있지, 행별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 군수열로 접근해도 좋고. 어쨌든 다시 말하면 군수열은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야. 군수열은 말 그대로 선택이야, 선택. 이렇게 보면은 수열을 해석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구나. 그러니까 당장 봐봐. 이런 거 없이, 묶는 거 없이 그냥 1 이렇게 나오면 다음번에 숫자가 뭐가 나올지 우리 짐작이 돼, 안 돼? 되겠지. 다음번 하나씩 맞추면. 근데 갑자기 내가 6번까지만 이렇게 된다 해놓고서 1000번째가 뭐냐고 물어봐. 그럼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직접 1000번째까지 나열하는 것보다 빠르게 1000번째 항을 찾아낼 수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수열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의 도구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래서 굳이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어떻게? 축차 대입하면 돼. 다 대입해. 그거 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보게 되는 군수열. 그래서 군수열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퇴근합시다. 자, 어디 볼 거냐? 여러분들 필수 유형 16번 볼 겁니다. 자, 필수 유형 16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왔어요? 1, 그 다음 항우 1, 그 다음은 2분의 1, 그 다음은 1,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다시 1, 그 다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리고 등등등이지? 짐작해봐. 다음 나오게 될 숫자 누구겠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등등등 하고 가겠지? 그래.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안에서 보니까 이것도 일정한 규칙하에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돼? 1군을 어디로 잡으면 될까? 그래, 1을 1군. 그럼 여기 두 개가 2군이 되겠지. 얘는 몇 군? 3군. 여기는? 그렇지. 4군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1이라는 숫자를 지금부터 2의 0제곱분의 1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가 2의 0제곱분의 1이지. 그리고 여기는 1제곱. 다시 2의 0제곱분의 1, 1제곱,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 이러면 규칙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각각의 군들을 봤더니 일단 첫 번째, 각 군에 속하는 항의 개수를 봤더니 n군에는 항이 몇 개가 있겠어? n개의 항이 존재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군에 첫 번째는 2의 0제곱분의 1, 무조건 1이지. 마지막은 n군째가 되잖아. 맨 마지막 항은 누가 되겠어? 2의 n-1제곱분의 1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추가로 n군의 마지막 항, n군 n번째 항이 되겠지. n군의 n번째 항, 마지막 항은 무조건 2의 n-1제곱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즉 n군의 마지막 항 하지 말고 n군의 n번째 항이라고 써보자. 확인돼요? 자, 이런 걸로 알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64분의 1이 처음 나오는 데를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첫 번째 문제 6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얘가 처음 나오고 싶어. 언제야? 아무래도 n이 최소가 될 때가 되겠지. 그러면 이 n에서 가장 마지막 번에 나오는 항일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면 되겠어? 2의 n-1제곱분의 1이 2의 6제곱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째? 7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구나.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항이 제 몇 항인지를 구하라 그랬지? 7군의 몇 번째 항이야, 그러면? 7군의 마지막 항이니까 7항이 되는 거잖아. 이 7군 7항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이게 몇 번째 항일 거냐? A의 몇 번째일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규칙 알잖아. 그러면 1에서 6군까지. 아니, 이거 7군 7항이니까 그냥 1에서 7군까지의 합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음은 바로 8군 1항이잖아. 여기까지 합 그냥 구하면 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7에다가 곱하기 8이니까 24. 그래서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24번째 항이 되겠군요. 즉 2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64분의 1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대로 따라가서 60번째 항을 찾으라고 그랬어. 맞니? 그러면 60번째 항이 A의 60이잖아. 그럼 A의 60을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 이거 뭐야? N군 N항이라고 써도 되겠지. 이건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써? 2분의 M에
n 플러스 1을 하겠지. 여기다가 더하기 n을 한 게 얼마야? 60. 여기서부터 숫자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가 되면 돼요? 60을 넘지 않는 숫자 중에 가장 크게 맞출 수 있는 거. 10? 11은 안 돼?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러면 m이 10. 1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55잖아. 그럼 n이 얼마야? 5. 그럼 몇 군 몇 항? 10군 5항.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항이 누군지를 찾으라 그런 거야. 맞니? 잠깐만. 10군 5항이 아니지. 10번째까지 왔고 뒤에 5개가 추가로 남는 거잖아. 몇 번째? 11군 5항이 되겠지. 다음 번째니까. 상관이 있죠. 얘가 누군지를 찾는 건데. 그냥 이게 싫어. 싫어. 원래 그렇긴 한데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 찾고 가. 그러면 11군의 5항 어떻게 돼? 이번엔 군이 성군의 말대로 의미가 크게 없어. 왜? 1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갈 거니까. 또 끝번째 항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11군의 5번째니까 뭐가 돼? 2에 4제곱 분의 1 되는 거잖아. 맞아요? n-1제곱 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얼마?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군수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일단 군수열까지 마무리.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과 과정상에서는 이 4가지만 보면 되는데 개차 수열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아예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까지 얘기해서 퇴근하자. 그거는 문제 따로 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개차 수열이야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 해줄게. 자, 왜 힘든 척이야? 나 혼자 문제 다 풀었는데. 지금가 아니고 15나 치수열인가? 그거는 저만씩 가서 할 거야. 해줘? 아니면 따로 나중에 하자. 네가 나중에 하자면 내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해준다고 내가 맘먹었을 때 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때 가서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개차수열이라는 말은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용어도 통째로 빠져서 실제로 우리가 서술형 쓸 때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개차수열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종래에 가서는 선생님 딴 말로 바꿔줄 거야. 그때 가서 보면 돼. 자, 그러면 개차수열이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처음 항을 1이라고 했어. 그 다음 항이 2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얼마일까? 찍어봐. 4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못 찍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숫자 3개 봤지? 다음 항 한번 찍어봐. 7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항 누구야? 11.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이거 쓸 때 여러분들 여기 더하기 1하고 더하기 2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하기 4를 할 것 같았지. 근데 실제로 난 뭐 했어? 더하기 3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더하기 4가 되는 걸 확인을 했지. 이렇게 돼버렸더니 여기 지금 보이는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야? 일정하지 않아. 등비 수열도 아니지. 일정하게 곱하지 않았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근데 여기 보이는 요 차이들을 잘 보잖아. 얘가 B1, 여기는 뭐야? B2, 이 차이가 B3, 이 차이가 뭐야? B4지.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 차이가 뭐가 돼버리냐? 등차 수열이 돼버리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요 차이들 있지, 차이들. 요 항과 항산의 차이. 이것들을 개차라고 불러. 확인돼? 그랬을 때 그 개차가 등차 수열의 꼴을 나타내게 되는 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얘를 일반항을 만드는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 자, 축차 대입하면서 일반항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A1은 그냥 A1이야. 근데 A2는 어떻게 찾으면 돼? A1에다가 B1을 더하겠지. 그러면 A3는 A2에다가 B2를 더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B2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A1 더하기 B1을 써도 돼. 잠깐만, 왜 B2야? 아씨, 말이 자꾸 꼬이네. 여기 보이는 A2 대신에 뭘 써도 돼? A1 더하기 B1이지? 여기다가 플러스 B2야.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A1 쓰고
B1하고 B2를 먼저 더한 다음에 한 번에 가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내용을 따라서 쭉 따라가서 AN으로 가버리잖아? A1에다가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 N-1까지 더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땡겨 올리잖아?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A1 있지? 거기다가 다 더할 거잖아. 시그마야. K가 1부터 N-1까지 B라는 수열이 나올 거지.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다항식의 형태. 등차 수열인데 뭔지 모르잖아. 근데 B라고 써놓으면 등차 등비 내가 알게 뭐야. 얘네 관한 다항식. 확인돼요? 이런 꼴로 나오는 게 개차 수열이거든. 이게 너네가 보는 뒷단원 점화식의 1번 점화식이야. 이게. 즉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A에 N번째 있죠. 이거를 A의 N-1번째 항에다가 F에 N-1번째를 더하는 형태꼴. 즉 A의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에다 N번째를 더한 꼴. FN을 더한 꼴.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남아있는 1번 점화식이야. 플러스 FN 꼴이라고 불러. 그래서 개차 수열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플러스 FN 점화식이라고 하면 돼. 이건 그냥 선생님 이름 붙인 거거든. 학교 선생님이 부르는 방법대로 따라가라. FN을 더하는 점화식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또 보여줘야지 또. 287쪽. (287쪽에) 개념 4번. 요 하얀색으로 써놓은 거잖아. 확인돼? 요렇게 생긴 게 개차수열 1번 점화식.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나오면 개차수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여기 봐봐. 요것도 새로운 수열은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처럼 보이는 꼬라지였는데 뭐야? 여기 보이는 항들 사이의 차이가 등차를 이루는 거지? 이 차이를 개차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수열도 만들 수 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주성건 씨 얘기한 6번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다 안 해.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A1 있지? A2를 두 개를 숫자를 정해줘. 1, 1로. 그러면 A3가 뭐야? 뭐냐면 얘네 둘 더한 거야. A4는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야. 이게 원래 기본 피보나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여기 보면 A3 있지? A1하고 A2를 1, 1로 안 정하고 그냥 A1하고 A2 더한 거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A4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A2에다가 더하기 A3라고 쓰게 돼. 그럼 이대로 쭉 따라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n 플러스 2번째가 A의 n번째에다가 A의 n 플러스 1번째를 더한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A의 n 플러스 2번째 있지? 거기서 빼기 A의 n 플러스 1번째 빼기 A의 n번째가 0꼴이라고 얘기를 해. 확인돼요? 그때 우리는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한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조금 더 응용하잖아? 2배 한 다음에 3배 한 다음에 막 더할 수도 있고 막 그래. 이대로 따라가면 여기 앞에 1이 곱해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지.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숫자를 PQR로 치워내. 실수배가 됐을 때 몇 배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점화식의 형태를 식의 모양을 PA의 n 플러스 2번째 플러스 QA의 n 플러스 1번째 플러스 RA의 n번째 합친 게 0이다. 그리고 이 식을 둘로 나눠. P와 Q와 숫자를 넣다 보면 R을 더한 게 0이 되는 꼴이 있을 것이고 PQR을 더한 게 0이 되지 않는 꼴 나오겠지. 그랬을 때 0이 되는 애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PQR 점화식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빠진 5번 점화식이야. 이건 오늘 설명하고 할 거야. 이건 알아야 돼서. 그리고 얘가 피보나치, 가장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0이 안 되는 거? 이거 봐봐. 더하면 0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증명하려면 대학 교과 과정 가야 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거 항들 사이에 몇 번째 항인지 찾는 거 있지. 그거는 축차 대입으로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야 돼. 그래서 보통 10번대 안쪽에서 나와. 근데 얘는 일반항을 걸 찾으라고 시켜. 왜? 점화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따로 배울 건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파생된 5번째 점화식이야.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 지금 당장 기억하게 될 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앞에 거 2개 더해서 뒤에 거 만들어요. 이게 피보나치예요. 그러면 이게 거지 같은 게 피보나치 수열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숫자가 만약에 중간에 A10이 나오잖아? A10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8이랑 A9 더해야 되지. A8 어떻게 구할 거야? 6, 7. A9는?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내려가야 돼.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 A10을 만약에 나보고 찾으라고 시키면 A1이 예를 들어 X, A2가 예를 들어 Y라고 놓고 따라 올라가는 게 빨라. 쭉 가는 게 빨라. 여기서부터 얘가 만약에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A1, A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A1, A2를 찾을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따라 내려갈 생각 하지 마. 뭐 할 거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거야. 즉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가서 결국엔 A10이 뭐라고? 60이라며. 그럼 A3가 뭐겠어? X 플러스 Y잖아. 그럼 A4는 뭐겠어? X 플러스 2Y잖아.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라고. 그게 빠르다고. 그래서 피보나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하드코어하게 나오기는 하거든. 어쩔 수 없어. 이건 대입해서 찾아야 돼. 이거 증명해서 실제로 점화식을 만들어서 유도하려면 우리 교과 과정을 훌쩍 뛰어넘거든.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 그치? 차라리 거기에 힘쓰지 말고 요거는 대입하고 요거를 외우는 걸로. 요거는 외워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는 내가 다 했어. 결국에 빼놓고 가자 생각했던 것까지 다 얘기했거든? 그러면 오늘 결국에 우리는 숙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282쪽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282쪽까지 해서 정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찬가지로 특강이랑 다 정상 수업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방학 스케줄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대수랑 미적분이랑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왜냐면 우리 방학 스케줄 마지막 날이잖아. 그래서 빨리 끝나는 반 빨리 보내려고 자습 빼주려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못 바꾸겠지? 숫자를 바꿀 수 그럼 숙제 다 해서 들어와. 그러면은 맨날 물어보잖아. 대수부터 해? 하고 네 해.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싫은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야 이 새끼야. 근데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하면? 네. 그렇다는데? 된다고 아닌데 숙제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내일 처음 그거는 내 선에서 커버하면 되니까. 확인됐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일단은 1시 반까지 등원하는 건 똑같아. 똑같이 와서 어쨌든 1시 반에 오면 우리 내가 몇 시까지 수업이지? 2시 50분까지 수업하고 나면 우리 3시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때 와서 물어볼게. 그래서 1시간 반 자습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옮기자고. 확인되죠? 자, 오늘 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제 질문사항 있어요? 이제 저 맛이 네. 몇 번까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엔 5개만 할 거야. 원래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어. 정확히 뜻이 뭐예요? 알아보고 숙제 너 롤 해 안 해? 아 솔직히 말해봐. 나 이렇게 치감 달려있는데 나와요. 진짜 그 저거예요? 그게 뭐야? 불 붙이는 불 붙이는 거잖아. 영어로 이그나이트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싸움을 해야 돼. 내가 점화를 들고 갔어. 뭐 할 거야? 키 많은 애. 일단 점화 받고 시작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마지막에 다르죠.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점화를 박는다? 그럼 일단 한타 벌리고 아니, 막 하다가 점화를 막판에 박아서 킬다를 치겠다?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팀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 새끼야, 순수하게.
어쨌든 그러면 내가 라인전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탱커 한 대 가서 내가 보세인데 탑에 가가지고 저거 쓰고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싸움이 나면 교전이 나면 무조건 정화를 받고 그 다음에 물리하고 효과 못 받게 하고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시작하는 거잖아. 오프닝을 여는 거잖아. 그럼 수열의 정화식은 뭐냐면 수열 자체에서 수열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가장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게 정화식이야. 그래서 정화라고 부르는 거야. 왜 정화냐면 우리가 인류가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인류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불을 붙이면서 점화가 이루어지면서잖아. 다시 말하면 점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윤택한 생활들이 시작이 됐겠지? 다시 말하면 수열이라는 거에서 점화식을 배움으로써 수열에 대한 한층 더 폭넓은 이해와 깊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화식이야. 그렇구나. 이게 원래 뜻인데 그냥 한타 할 때 이그나이트 받고 시작할 거잖아. 아니냐? 네? 또 브론즈지 새끼야.